은근히 인성 낮은 사람의 말버릇 5가지.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알게 된 신호들,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제목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셨던 거 아닐까요? 주변에 딱 집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찝찝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 사람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그 불편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느낌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불편한 이유,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말버릇이 왜 인성을 보여주는가? 인성이라는 건 거창한 사건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큰 위기의 순간,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에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반응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드러납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말을 고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신경 쓰는 사람은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태도가 말버릇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그런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오늘 5가지 말버릇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혹은 어쩌면 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이 왜 문제인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농담을 한 건데 상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구조를 잘 보세요. 먼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하자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민하다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 3단계가 완성되면 처음에 상처를 준 말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 반응을 부정하고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진짜 농담은 모두가 웃습니다. 한쪽만 웃고 한쪽은 상처받는다면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말이 좀 심했나? 미안해라고 합니다. 이 말버릇이 반복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 불편한데 내가 예민한 건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혼란이 쌓이면서 점점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불편했다면 그 감정은 맞습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경고를 느끼는 겁니다. 2번째 말버릇. 내가 틀린 말했어? 이 말은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틀린 게 없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어도 타이밍이 잘못됐거나 방식이 상처가 됐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지적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어도
방식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느냐입니다. 틀린 말을 안 했다는 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보다 자신의 논리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상대가 상처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이기려는 사람이지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뭔가 힘들다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당할 것 같아서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버릇 원래 다 그래.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혹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말했을 때 돌아오는 이 말.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뭐가 힘들어.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이 왜 상처가 될까요? 당신의 감정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유난스러운 것, 특별히 예민한 것, 견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원래 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들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덜 힘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버릇을 자주 쓰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것이 불편하거나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일반화하고 축소해버림으로써 그 불편함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약한 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힘들어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원래 다 그래라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원래 그런 거로 치부될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네 번째 말벌은 나는 솔직한 거야. 솔직함은 분명히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배려 없는 솔직함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거짓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잖아. 나는 원래 돌려 말하는 걸 못해.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상대가 듣기 싫어할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 나는 솔직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합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닿습니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다릅니다. 나는 솔직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솔직함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그 책임을 솔직함이라는 가치 뒤에 숨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어떤 부분을 또 솔직하게 지적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솔직함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들어야 하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그 배려가 없는 솔직함은 그냥 배려 없음입니다. 다섯 번째 말버릇 그건 내가 문제지.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관계가 이렇게 된 건 내가 그렇게 굴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 말버릇의 핵심은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100% 상대의 문제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취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모든 원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이 말버릇이 반복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 탓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점점 더 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의 기여가 있습니다. 한쪽이 100%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가지 말버릇의 공통점.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말버릇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담이야라는 말로 상처의 책임을 피합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라는 말로 공감의 책임을 피합니다. 원래 다 그래라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야 하는 책임을 피합니다. 솔직한 거야라는 말로 배려의 책임을 피합니다. 내가 문제야라는 말로 갈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버릇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버릇이 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말버릇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대부분 서로 좋게 행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버릇들은 대놓고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개성이나 말투 차이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편해지고 자주 만나게 되면서 달라집니다. 가까워질수록 이 말버릇들이 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조심하지만 익숙한 사람 앞에서는 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느끼는 좋은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그 패턴이 그 사람의 진짜 말버릇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일. 5가지 말버릇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불편함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불편함. 그 다음은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기대가 많은 건가? 그 다음은 자기 검열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또 저런 말을 들을 것 같으니 그냥 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축소입니다. 그냥 이 관계 안에서 기대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적당히 지내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이런 말버릇이 가진 가장 무서운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서서히 나를 지웁니다. 은근히 인성 낮은 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법 5가지.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래서 현실적인 대처법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짚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넘겼다면 이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농담이어도 그 말은 좀 불편했어. 크게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는 연습이 됩니다. 물론 상대가 또 예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대처법,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건 대부분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주제의 대화만 하는 것, 내 감정을 나눌 대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상대가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처법, 반응을 최소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위축되는 반응. 그 반응이 없으면 그 말의 효력이 줄어듭니다. 불편하더라도 담담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그냥 반응 없이 있는 것. 이 전략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나중에 혼자 정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감정을 억누르는 건 다릅니다. 네 번째 대처법, 내 감정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해 보세요. 이런 말버릇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내가 예민한 건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적어두는 것. 나중에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내 감정이 과한 건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기록은 내 감정을 신뢰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흘러가 버리면 내가 예민했던 건지 상대가 잘못한 건지 불분명해지지만 적어두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대처법, 그 관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흔들고 자기의심을 만든다면 그 관계의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고 피하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관계에 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쏟지 않는 것, 그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내 전체 삶을 흔들게 두지 않는 것, 그 선택만으로도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가 혹시 이런 말버릇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이 떠오른 것과 동시에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본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말버릇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솔직하게 한 말이 상대에게는 배려 없는 말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 인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쓰는 말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존중은 태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존중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반응 하나에서 존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존중하는 말버릇은 이런 겁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농담이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맞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겠다고 말하는 것. 솔직함 앞에 배려를 두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내 부분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 말버릇들이 습관이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실수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오랫동안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그냥 그런 스타일인 거라고 이해하려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경고를 느끼는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민하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의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라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축소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지키는 눈, 나를 지키는 기준.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그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말버릇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삶을 바꿉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